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갑니다. 오른쪽에 펜서 조금만 남긴 이유 보시죠. 자, 앞에 보시고 용비어천가 정리합시다. 용비어천가는 뭐야?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금방 10분 전에 했으니까 뭐였다? 조선시대의 궁중의식이었고 음악과 정제 중에서 복례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세종대왕이 지은 용비어천가였고, 그죠? 용비어천가의 구성은 두 가지 목적. 정치적인 지향적. 지향과 지향은 다릅니다. 지향은 향해서 가보자는 거고, 지향은 밟아서 누구로뜨리는 거야. 지향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치적 지향성은 뭐야? 방향성은 뭐야?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언급한 1에서 16장. 맞죠?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돼야지. 선대 왕들의 업적에 대한 예시. 그래서 이놈은 대부분 그래서 어느 교과서사도 안 나오죠. 오케이? 뭐 했고 그냥 나라 말씀 근거다. 그거는 흥미적인 거고 육명이 나르샤 한다고 좀 이따 보겠죠. 1에서 6장은 당위성이니까 1, 2장을 주로 다루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110에서 125가 후대 왕들아 들어라 조심해라 근면해라 성실해라 이거 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결론이니까 125장이 나오는 거죠. 본문만 짧게 보고 갑시다. 자, 드린 거 있죠? 앞장입니다. 해동에 동해죠. 바다 있고 동쪽에 있는 육룡이 뭐겠어? 왕이 용이겠죠. 그죠? 6마리 용이 뭐야? 세종 시부터 올라가지. 조선을 건국한 6조. 태조 이성계 태종태제 문단세인데 윗대 이성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왕 아니야? 선대 왕이지. 그죠? 그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일이 뭐겠어? 일 저희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일마다 전부 아까 기억나십니까? 조선의 당위성은 천명이라는 거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의 복이 있대잖아. 천복 천우신조다. 맞죠? 그 다음에 하늘이 내린 복이고 조선은 정당하다. 1장이 왜 이해하십니까? 선대왕 6대조가 이미 뭐야? 조선의 정당한 당이 망가는 고려는 백성을 돌보지도 않았고 호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정부가 기능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이성계가 잡아서 그죠? 우리 위에 내 위에 선대들이 조선을 건국하사 그 6마리 용들이 하늘의 뜻, 하늘의 복이 있으니 조동복이 있으니 고성이 오래된 성이 중국 동부하시니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대국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고성이 중국의 동부 같은 예화라고 같은 동자야지. 조선의 옛 성국인 고성들과 옛날의 성군들과 동부하다. 누가? 육룡이. 그죠? 6마리 용들이 선대 왕들이 같다. 딱딱 감히 중국은 어디입니까? 왕이 아니라 황제들이죠. 그 고성과 동급이더라. 동부더라. 맘먹자 똑같다. 그만큼 조선이 위대하고 조선의 건국은 당이다 이거야. 맞죠? 2장 갑니다. 불휘 뿌리 기억합니까? 그죠? 나중에 공부할 때 갑시다. 뿌리가 깊은 연음 맞아? 깊은이지. 깊은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하는 것에 남간 남기 기억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자 중심으로 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해야 아름드리가 커야 뭐가 됩니까? 기둥이 굵어야 천년 만년을 가는 거대한 나무가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왜? 육룡 저 먼 6대 조상부터 조선은 뿌리가 깊이 박혔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외세든 외풍이든 내란이든 바람에 아니 내일새 풍파 고난을 아니 흔들릴새 그죠? 매일새 꽃이 좋고 이 꽃이 예뻐 여름이 하나니 그죠? 열매들이 하다 많잖아 그죠? 번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의 번영이 이르는 꽃피고 열매가 많으니 맞죠? 여름 그거 하시고 하나니 많으니 샘이 뿌리처럼 아무리 건조하고 뭐가 있어도 가뭄이 들어도 샘이 깊이 박혀있다는 뿌리 깊은 것처럼 뭐 깊은 물은 불 원수 뭐가 기가신가
물은 가말의 가뭄이겠지. 그죠? 가말에 그칠세 중단되는 거잖아. 말라 비틀어지는 거겠지. 왜? 이것도 비유나 상징이겠지. 뭐라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역사길을, 조선의 역사를 셈이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길을 갖다가 인생에 역전하듯이 셈이 깊은 물은 가물어도 그치질 아니할세. 내까잖아. 시냇물이 내이 일어서 어디까지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죠. 더 넓은 내이 일어 저 발아래 바다로 가나니. 조선이 어찌 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덩치 큰 나무고, 그죠? 샘도 깊은 것처럼 조선의 정당성은 이만큼 위대하니 영원히 어디까지 주구장창 흐르고 그치지 않고 저 먼 바다, 그죠? 영원히 발전을 기원하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갈까요? 1장 2장 조선공부의 당위성입니다. 제48장은 예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뤄본 적이 별로 없을 거고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 48장 어디 들어가? 예시잖아. 무슨 예시? 육룡 6대의 선제들이 어떤 업적을 했냐 그 예시라고 그랬잖아요. 굴허에 어디야? 구렁에 말할 디네샤 말할 보십시오. 말할 디네 진하게 하시라. 구렁에 말을 중국의 고사태리를 대꾸조제야. 지내샤 도자기 다 돌아가니 반길 노펜들 명기 디나리까 석벽에 말할 오르샤 도자갈 다 잡아시니 현번 띄운들 날미 오르랄까. 이거 시간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구조만 파악하니까 1, 2, 125년 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푸시고 여기는 예시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고 태조 이성계잖아. 이성계의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초인적인 영적인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예시거든. 그 취지라는 거 이해하시고 요건 나중에 나오면 문제 합시다. 라로 갑니다. 125년 동그라미 뭐라고? 1, 2장은 당위성 강조 맞죠? 내시에서 봤었겠죠? 125장은 끝에 후세들이여 조심하라 갑니다. 천년만년 가겠죠? 천세 우희 저 위에 미리 정하상 오래전에 천년 전에 저 위에서 미리 정해놨다며 뭐를? 조선의 건국과 당위성을 정하상 한수 무게 한수 우리나라의 수도의 강원보다 한강물이죠. 한수의 북쪽에 강남은 옛날 서울 아니야. 사대문 하니까 강북이라고. 한수 북에 누인 계곡에서 인이 쌓이고 쌓였대. 누인 계곡 기억하십니까? 여러 대 육룡이 날랐다며 여러 대에 걸쳐서 계곡 나라를 열었잖아. 계곡 누인 계곡 하샤 복년이 복이 있는 해들이 갓 없으시니 끝이 없다. 영원히 없으시니. 기원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조선이 왕조의 운이 끝이 없으니 뭔 얘기야? 조선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는 거라고. 그죠? 허나 그러기 위해서 경계하라. 언놈들 내 후손들 내 후대 왕들 걔들은 뭐 해야 된다? 성신이 성부 성자 이런 거 들어봤죠? 성스러운 신이 니자샤도 이르셔도 경천근민 동그라미 공경 아래 하늘을 공경하고 근면 아래 백성의 근면 아래 세종대왕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백성 위에 살으라고. 누가? 후대 왕들 나 좀 봐라. 나처럼 경천 하늘을 갖다 공경할 줄 하늘의 뜻이잖아. 백성에게 글자도 만들어주고 애민도 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을 굽어 살펴야 왕의 도리고 조선이 영속하리라. 경천근민입니다. 하샤 그래야만 더욱 굳으리시 있다. 굳어지는 거잖아. 단단해져야지. 셈이 깊은 물 저기 아까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지? 굳은 실이 있다. 닝금아 어느 닝금 야이 후대 왕놈들아 내 후손들아 이 닝금 뭐야? 육룡이 아니지.
내 후손의 임금들아 알아서줘. 제발 좀 알아먹어라. 내 말 좀 알아먹어라. 알아서줘. 낙수의 산행 가서 옛날 니들 중국 망한 놈이 낙수의 산행 가서 사냥 갔다고 갖다 나잡아주고 경찰금리를 안 했겠죠. 안 했더니 뭐야 나라가 나잡아지고 쫓겨났다 이거야. 중국 고사라 이거야. 낙수에 가서 산행 가서 가이셔 그런다고 하나비 니들 할배 나 믿을래? 융령 믿을래? 조선 영원에 니들이 똑바로 안 하는데 하나비를 믿으시겠나이까. 니들이 똑바로 해야 경찰근무를 해야 조선이 천년만년 갈 것이란 취지에.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용벼청가는 복례의 예시고 복례의는 정제고 정제는 궁중의식이었고 궁중의식은 조선이었습니다. 그죠? 조선시대에 궁중의식에 음악과 정제가 있었고 정제 중에서 복례의가 대표고 그 한이 뭐야? 궁중의식. 이 백성들아 나를 믿어라. 세종가 니들이 용들 6마리 용이 조선을 세웠고 내가 후대 왕들한테 분명히 경고했잖냐. 경천운명하라고. 그래서 조선은 영원할 것이라고 외치는 게 용벼청가입니다. 고문가입니다. 고전가요 중에 고전 시가 문학 중에서 악장을 다룬 겁니다. 그죠? 본문이고 원래 월간 교재 갈래복학가입니다. 시간상 전체 인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페이지 먼저 가십니다. 자, 몇 번 정도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이 이미 문제 풀어오기 때문에 제가 문제 푸는 방식 본인들 선택하라 그랬어.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맞는 말 방식을 찾아가고 현재는 제가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제가 본문 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뭔지는 확인해야지. 간다. 문제 바로 간다. 갈래복합이죠. 갈래복합이라고 문제 안 나와요. 6페이지 1장 6페이지 폈죠. 가보고 쌤 고3이 됐는데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짧으네요. 시네요. 시 중에 뭐야? 보면 왁구 겉모습이 들어야 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고 시조 명확합니다. 왜? 종장의 첫 글자는 세 글자 삼음절 맞죠? 아마도 동그라미 시조 맞죠? 시조의 종류 갑니다. 평시조 양반 중심이었고 출발이었지. 중간세대 어시조 있지. 사설시조 왜였지? 뭐라고? 작자 미상 많고 두터비 8일로 두루룩 중장을 주로 늘리죠. 그죠? 의성어태나고 허나 신현체 뭐 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세 줄로 파악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보세요. 들여쓰고 별의 줄 잡은 들여쓰고 그 무슨이지. 두 번째 뜰, 송 보이십니까? 앞에 있지. 한 줄이란 얘기고 중장이 쫙 늘었으니까 얘는 사설시조라고 간주하겠죠. 허나 누가 그랬습니까?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주로 작성했으니까 양반은 작성하면 안 돼? 이름 있잖아. 신원조란 사람이 지은 사설시조겠죠. 오케이? 가려놨습니다. 초장 그래서 첫줄 별의 벌이냐 별이야. 벌의 줄은 초장 1번 매격 두 번째 줄 중장 3번 종장 아마도 동그라미 별표 시조고 사설시조입니다. 시조의 특성 반영하고 있고 3문절입니다. 그죠? 시간상 본문 바로 갑니다. 벌의 줄 벌레가 쳐놓은 줄 그죠? 고전 시간은 정보 많죠. 아까 비문학 보셨듯이 벌레가 쳐는 거미줄이래. 그냥 거미를 치면 되잖아. 거미줄을 잡은 갓을 쓰고 헌옷을 입은 저 백성이 이게 어렵습니까? 옛날이니까 갓 썼겠지. 백성이 쌤 양반이 아닌데요. 작은 갓이었겠지. 초령이겠지. 백성이 자 벌레 거미줄 잡은 갓을 쓰고 헌옷을 입었대. 앞쪽은 모르더라도 헌옷을 입은 백성이 초라한 행색의 백성이 두 번째 주갑니다. 그 무슨 정원으로 뜰이 있는 정원이 아니죠. 정원 나온다고. 그 무슨 진정한 바람이 있어서 두 손에 소지 또 나오잖아. 두 손이 백성이 관청 사또 맞죠? 관아에 제출하는 진정서라고 법률에 썼죠. 진정은
고발에 가까워요. 아니면 자기 사람에도 진정할 수 있는데 진정, 고소, 고발 기억하십니까? 법률 용어였죠. 진정서. 이때도 사법제도, 법률제도로 있었어. 사또님이 검사 겸 판사야. 맞지? 수사는 밑에 애들 시키겠지. 이방, 형방. 맞지? 형방 할 거라고. 그런데 네 죄를 알렸다 하잖아. 어떻게 된다고? 들어보고 판결 바로 내린다고. 포축전 같은 거라고 사또님이. 관하에. 자, 두 손에 소지가 그래서 소지 동물의 별표. 백성이 관해 초란 행사계 백성이 그 무슨 정원으로 그 무슨 사연과 바람이 있었길래 두 손에 진정서 고발장, 그죠? 고소장을 들고 관할을 찾았겠지. 법원에 왔어. 공사문, 공적인 일이겠지. 공적인 일의 문이니까 관아의 문을 얘기하는 거있지. 공사문을 들이달아서 앉는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거미줄 친, 그죠? 가슴 메고 허름한 행색의 백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두 손에 소지를 들고 관아문을 들어서 들어앉아. 오케이? 들어앉아서 앉는구나. 동원이 관원이라고. 그죠? 동원, 취향 같은 데 본 적 있잖아, 그지? 동헌에 관아 동원 뜰에 거기서 곤장 맞고 하잖아, 사고 보면 뜰에 쥐 같은 형방, 쥐 동그라미 같은 형방 먹어. 형방은 모르겠고, 형 나왔네. 형법, 민법 기억나? 형사 담당을 하는 게 형방, 이방 말이겠지. 그죠? 관할은 스텝 조직이겠지. 쥐새끼 같은 형방은 뭐야? 쥐새끼 같대. 간사한 놈이겠지. 쥐 같은 형방 놈이라고 욕하잖아. 비속어잖아. 부정적인 놈이고 형방은 관리놈이고 관리직이겠지. 공무원이겠지. 쥐새끼 같대. 간사하겠지. 범 같은 나졸. 포졸이잖아. 포졸은 뭐해? 체포하겠지. 경찰이겠지. 범은 호랑이잖아. 호랑이같이 무서운 나졸들이 아래어라 동그라미. 얘기해봐라. 아래어라 한 소리에 혼비백산. 혼이 비 날아가 버렸다고. 저 멀리 흩어졌다고. 백산 백주에 나왔다고. 그 힘없고 연약한 허름한 형세에게 거미줄 친 저 누구이고 갓을 쓰고 저 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옷도 후주거나 헌의 백성이 지사에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죠? 예를 들면 주인한테 당했거나 사기당했겠지. 그죠? 도둑질. 그래서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왜 쥐새끼같이 쥐같은 형방놈이 있고 나졸들은 아래어라 하는데 이거 무서운 순사 같은, 그죠? 이런 식의 나졸들이 아래어라 네 얘기해봐라 한 소리에 제정신이겠어? 혼비백산해서 할 말을 지가 다 했겠어? 쫄았잖아. 하올 말을 다 못하니 옳은 송리 동그라미 송리가 굽어지네. 저는 송리가 별표로 나오지 않은 이유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송리가 추론만 해. 하얼만 자 상황 이해갔죠? 헌호 있고 초란 행세 가서 얘기했는데 쥐 같은 형방과 호랑이 같은 나졸이 있었어, 그지? 그런데 지 말 다 못했다고. 그런데 뭐다? 옳은 송리가 굽어지네. 모르겠는데 송리가 좋은 뜻이 굽어지네, 아니면 나쁜 뜻이 굽어지네. 송리가 뭔가 굽어지네. 뭔가 있겠지, 그지? 나쁜 뜻은 아니겠지. 송리. 아마도 여러분 사실 미리 얘기할 거예요. 송리는 송사라고 그러죠. 송사 뭐냐면 소송 걸고 그죠? 소송 건 이유입니다. 소송 건 이유가 굽어지네. 지 얘기 다 못했을 거 아니야. 억울해서 찾아간다, 그죠? 송리가 굽어지네. 중장이 쫙 늘어섰고 사살시를 맞겠죠. 아마도 종장의 석글자 별표 시조의 특성이고 종장, 그죠? 시조 옛날 중학교 돌아가 볼까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장경 종장의 석글자 세 글자고 보통 3, 4 운율이죠. 리듬감 3, 4조, 4, 4조, 정형률, 외형률 기억하십니까? 키워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앞쪽에 보시고 시의 키워드는 뭐였다? 화자. 뒤에서 문제 나옵니다. 그죠? 화자 구보고 리듬감 운율.
시청, 후미촉, 감각, 심상, 이미지, 전개 방식, 기승 연결이라든가 성경우정. 그 다음은 표현법 같다고. 쥐 같은, 범 같은, 직유법, 비유 중에 직유 맞지? 이미지, 심상 찾으면 되고 아마도. 자, 평이근민 동그라미 네모. 속리와 평이근민. 평이근민은 땡큐. 평상시에 평소에 평이근민 경천근민 결혼했어 아까? 하늘을 오르고 백성한테 근하라며. 여기 가까울 근자인가봐. 평상시에 백성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라고. 그죠? 지내하여야 어디에 도달해? 민정에 도달한대. 민정보다 백성의 속사정을 잘 도달하나봐. 맞지? 백성의 속사정을 잘 하리라. 어렵진 않아요. 그지? 가난하고 후줄간 백성이, 그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송사를 들고, 그지? 송사도 힌트야. 소지를 쥐고 관할을 찾아왔는데, 그죠? 가봤더니 중간관리자인 누구? 쥐새끼 같은, 쥐 같은 형막이 있고, 무서워 빠진, 겁만 주는 엄청 무서운 등발 아니야. 이런 나졸이 네 송사, 소지를 아래어라 했다 이거야. 밝혀라. 신물단이 내 혼이 달아나서 송미, 그 송사, 내가 소송하고자 하는 거, 그거의 이유가 굽어지더라. 제대로 얘기를 못하더라. 그지? 종량이라면서 아마도 원평이근민 하여야 야 그러게 쥐 같은 형만 말고 범 같은 나절 말고 공무원들아 백성들한테 좀 친근하게 지내. 뭐라고? 평이근민을 해야 니들이 아까 허름한 백성이 쫄지 않고 지 속리를 다 속사정을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속리해서 민심에 민정에 백성들의 정에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작자 이상은 실험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나를 보고, 그러면 가 옆에다 시조 썼고 사다리 좋았어. 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뭐야? 이거 보고 모르는 사람, 쌤, 한자 나오는데 땡큐지. 대놓고 한시입니다. 맞죠? 오른쪽에 보면. 한시는 좋은 게 뭐냐면, 오른쪽에 한자를 갖다가 왼쪽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한자 다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보의 시도 배웠고, 한시죠. 우리나라도 한문 한자 중국 영어는 한시 지금도 작성합니다. 만듭니다. 숫자 돼 있죠? 한시의 타입 중에서 하나, 둘, 셋. 자, 이동강 한수 여장이냐? 2, 4, 6, 7입니까? 이게 7원이야. 7원 율시. 7원 정도 들어봤지? 7글자잖아. 몇 행이야? 2, 4, 6에 8에 쭉 간다고. 한시인데 긴 타입이네. 그죠? 한시 중에 하나 정도만 알고 갑시다. 나아갑니다. 섣달 금음이죠? 섣달에 한강이, 여러분, 저 뭐 안 했습니까? 밑에 김창엽이고, 요새 사람 이름 아니냐? 김창엽이면? 착빙행. 착은 모르겠고, 도착인가? 얼음 빙계, 빙수, 팥빙수. 빙수야, 팥빙수야, 그죠? 빙행이래. 하나 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섣달에 한강이 처음으로 꽁꽁 얼어붙자 천사람, 천명, 만명, 천사람, 만사람이 강 위로 나오더래. 옛날에 그랬나 보다. 자, 한강이 얼었고요. 천명, 만명이 나와서는 쩡쩡 의성어야 의태야 도끼를 휘두르는 소리야 모양이야. 소리겠지, 의성어겠지. 쩡쩡 도끼를 휘두르면서 얼음 부순다는 얘기 아니야. 얼음을 깎아내니 은은한 그 소리가 저 높이 용궁까지도 울리더나. 한 달락 끝났죠? 달락 나눠. 1번 맥이면 되겠지. 간단히 가면 겨울이겠지. 섣달금음이니까 겨울에 한강이 얼어붙어 갖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도끼로 휘둘러서 얼음을 깎아내니까 깡쩡쩡 소리가 울리니까 그 소리가 저 용궁, 저 멀리 바닷속 용궁이든 임금이 있는 용궁이든 옥황상제 용궁까지 울리더라 이거야. 오케이?
한 달러 끝나서 어렵지 않지. 두 번째 단락. 깎아낸 층층의 얼음들이 꽝꽝꽝꽝 얼었고 도끼로 찍어 가서 전기톱 없었겠죠. 그놈들을 갖다가 층층이 했겠죠. 얼음이 흡사, 설산. 이거 별로 흥분할 게 없는데? 이거 윤동주만 공부해. 흡사, 설산입니다. 눈으로 된 산가토 같아서 뭐뭐 같아. 비유법 중에 뭐? 직유, 은유, 대유, 파류, 한유 많죠? 의. 자, 뭐뭐 같아. 직유, 직접 비유,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인양. 기억하죠? 직유법일 거야. 설산과도 같아서 쌓여있는 음기. 얼음은 차갑죠? 양과 음에서 음기입니다. 쌓여있는 음기가 싸늘하게 뼛속까지 스며드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 1년과 연이라, 예를 들면 1달락과 2달락 봅시다. 겨울에 얼음 깨는 게 양반이 나와서 깨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겠죠. 일반 평민이겠죠. 얼음 깨 부쉈더니 음길에 그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싸늘하더래. 맞죠? 세 번째 단락합니다. 스며드네. 끊겼죠? 아침마다 등에 지고 뭐를 지겠어? 얼음을 등에 지겠지. 파는 거야. 빙고. 여러분 용산역 옆에 서빙고역 보십니까?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야. 동빙고 있죠? 동쪽에 있는 얼음 창고야. 옛날에 왜 냉장고 없고 아이스박스 없으니까 동굴 같은 곳에서 빙에 얼음을 저장해 놓죠. 그래서 왕은 영의정 국무총급 애들은 겨울에도 얼음 먹었다. 한여름에도 얼음 먹은 거야. 그죠? 빙고에 저장하고, 그죠? 밤마다 망치와 끈을 들고 강에 모이누나. 밤에도 일을 하든 자기들 먹을 거 하든, 그죠? 밤마다 등에 망치고, 왜? 도끼 없고 망치로 때려 부숴서 잘라내서 끌로 밀어야겠죠? 얼음 채집하는 거라고. 끊고, 네 번째 단락. 낮은 짧고 끊고, 밤은 길어. 대조, 대구 됩니까? 낮은 짧고. 낮은 짧고. 겨울이니까. 그죠? 낮은 짧고, 밤은 길어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죠? 겨울의 밤이죠? 여기도 숨은 의미가 있겠죠? 겨울은 춥고, 낮은 짧죠? 백성들이 어두워지고 추워지면 더 벌벌 떨겠죠? 낮은 짧고, 밤은 길어서. 그런데 밤에 아까 뭐 했어? 망치와 끌 들고 얼음 캔다. 불빛이라고 있겠습니까? 밤에도 쉬지 않고 강 위에서. 왜 노동요? 노동요는 뭐야? 노동이 힘드니까 가요. 노래로 위로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노동하는 거야. 공부하는 노동자잖아. 예를 들자면, 그죠?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죠? 일이 덜 힘들잖아. 또 같이 노래하니까 노동요가 발달하죠. 강 위에서 노동요를 서로 위로와 위무하는 거야. 그치? 주고받네. 안타깝죠? 다섯 번째로 갑니다. 전체 흐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정강이를 가린 짧은 홑옷에 이 겨울에 겹옷도 아니고 홑옷이래. 홑입을 하죠. 홑옷에 집신도 없이. 집신이 따뜻합니까? 털에기도 없는데, 털도 없는데. 집신조차 없다. 거의 맨발이야. 집신도 없어서 세찬 강바람에, 겨울 강바람에 손가락이, 저도 지금 장갑 끼면 이렇게 추운데 얼음 캐야 되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하겠죠. 6월이라. 자, 또 끊어야죠. 6번 갑니다. 6월에 6번 돼 있어야 됩니다. 6월이라 하지 않죠. 6월입니다. 그죠? 6월이니까 음력이겠죠. 음력 6월이면 여름일 겁니다. 6월이, 나네. 6월이라 푹푹 쉬는 여름의 고당, 저 높은 당? 전당이라고 뭐 저런 게 있죠. 고당 위에서는, 갑자기 생뚱맞죠. 동그랗게 적읍시다. 미인이래. 미인이 고운 손으로. 그죠? 두 친구처럼, 그죠? 피부 고운 미인이 그 섬섬옥수 그러죠. 그죠? 하얀 백옥 같은 손으로 맑은 얼음,
얼음이 나왔네. 6월 됐어. 자, 시간이 변경됐어요. 바뀌었어요. 그죠? 겨울에 얼음 켜다가 갑자기 이거 전이라고 시상이 전환됐잖아. 맞죠? 갑자기 저 여름이 됐고 붓지 덥지? 팥빙수 안 들어왔다. 예쁜 미인이 고다니까 저 높은 좋은 데인가 봐. 그지? 미인이 그 곱디 고운서 이 사람이 얼음 캤을까요? 아니지. 백성 아까 여름 되면 얼음이 있어 없어? 옛날 냉장고 없잖아. 어디서 갖고 와? 서빙고 동빙고 빙고에서 꺼내왔겠지. 오케이? 그 겨울에 힘들게 켜낸 그 얼음을 전화했다가 그럼 미인은 부유해 안 부유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겠죠. 아니면 신분이 높아야겠죠. 미인이 여기 뭐 우리 미인이나 삼인국 송민국 할 때 그 왕 지칭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왕이라 했나? 모르겠다.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이 지문만 봐서 미인이 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지체 높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그죠? 뭐 양같이 교수거나 아니면 어쨌든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기억해야 할 건 뭐야? 1, 2, 3, 4, 5 단락에서 뭐였어? 그 추운 겨울날에 부정적인 묘사죠. 그죠? 고생하는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고 해서 노동요까지 하는데 집중 없이. 그죠? 6월이 되니 얼음을 향유하는 자는 누구야? 누린 자는 누구야? 저 넓은 여름에 찌는 듯한 여름의 고당 위에서는 미인이 고운 손으로 미인이 얼음을 내오더라 이거야. 전환 느껴지십니까? 전해주니 미인이 뭐겠어? 셰프야. 아니면 주방 사모님이니까 치자고. 그죠? 가서 얼음을 그 귀한 얼음을 칼로 내리쳐서 조각조각 낸답니다. 칼로 내리쳐서 이 좌중이 백성이겠어? 야 돌쇠야 너 덥지? 와서 얼음 한 조각 해라 하겠어? 그럼 좌중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겠죠. 좌중한테 귀한 그 한여름의 얼음을 골고루 나눠줘야겠죠. 귀하니까. 그죠? 나눠주면 햇살이 쨍쨍한 6월의 한여름이었습니까? 저 공중으로 하얀 눈발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6월에 할 때 시작하는데 눈발 날리는데 하얀 눈발 보겠어. 이 추론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얼음을 갖다 칼로 내리치면 얼음 부스러기가 생겨 안 생겨요? 탕탕탕 내리치니까 얼음이 튀겠죠. 조각들이. 그걸 하얀 눈발이 흩날리네라고 하겠죠. 여러분 세부상은 들어갔지만 빠져나와 큰 틀에서 보십시오. 1, 2, 3, 4, 5단락까지는 대단히 암울한 현실입니다. 겨울철에 노동하는 얼음을 캐는 노동자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시상의 전환이 급격히 변화되죠. 첫 번째 단락은 6월이 시간적 배경이 변했고 저 고당이니까 공간적 장소도 이동이야. 그치? 한강이 아니잖아. 미인이 주인도 백성이 아니라 미인이래. 잘 사는 부유한 여자고 칼로 내리쳐서 하얀 눈발 보나마나 이 고운 손이 미인의